부신경. 숨 쉬고, 걷고, 생각한다. 이게 동일한 현상이라는 걸 알게 돼요. 안녕하세요. 이윤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문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행복하신가요? 혹시 고기를 젓는 분이 있다면 전문가의 의견을 빌려서 불행한 이유를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버드 대학의 심리치료 전문가 크리스토퍼 케이는 우리가 불행한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를 되새김질하고 미래를 떠올리기 때문이라고요. 즉, 진화와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불행에 민감해졌다고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그는 바로 현재, 이 순간에 머물러야 한다고 말합니다. 즉, 지금 이 순간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내가 기뻐할 만한 것을 떠올려 보는 건데요. 저도 지금 이 순간 시청자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고 있는 이 순간에 감사드리고 싶네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눈으로 확인한 적 없는 뇌의 신비를 확인하는 지금 이 순간 기쁘지 않으신가요? 네, 박문호 박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사님, 박사님은 혹시 행복하신가요? 글쎄요. 행복, 그렇게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내각적으로 행복이란 용어보다는 통증하고 쾌감이라는 게 더 와닿아요. 그래서 통증하고 쾌감, 이것이 이제 생명체를 어떤 상황에 접근하든지 회피하는 반응을 유도하거든요. 우리가 쾌락을 주는 쪽은 접근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통증은 회피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행복 같은 거는 상당히 문화적 팩터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어떤 중요한 대상이 될지 모르지만은 뇌과학 자체로 봤을 때는 더 중요한 거는 쾌감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행복을 이렇게 생물학적인 부분으로. 그렇죠. 행복은 어쩌면 실체가 없는 것일 수 있어요. 근데 쾌감은 분명한 실체가 있어요. 네, 말씀을 듣다 보니 오늘 수업도 기대가 되는데요. 지난 시간에 12개의 신경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어떤 부분을 살펴볼까요? 오늘은 그 뇌신경, 지난 시간에는 앞쪽에 있는 동안신경이라든지 할차신경이라든지 3차 신경,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이번에는 그 미주신경, 설인신경, 부신경, 이런 쪽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12개 신경이 이제 범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전반부, 후반부 나눠서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네. 네, 그런데 박사님께서 항상 미주신경, 설인신경, 부신경 이 세 가지를 강조하시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 미주신경은 워낙 우리 몸 전체를 관장해요. 내장 이쪽 전체. 예. 부교감 신경이죠. 그 다음에 그 설인신경은 설인이 뭐냐면 혀하고 인두부거든요. 그래서 우리 발성 쪽 관계 있고, 그 다음 혀니간에 미각하고 관련이 있어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신경은 척수 맨 끝에 경수 바로 앞에 있는 신경이거든요. 그래서 척수의 연장선상으로도 볼 수 있는 신경이 부신경입니다. 그래서 척수하고 연결해서 생각하기 아주 편하죠. 예. 네, 오늘 수업도 참 기대가 되는데요. 강의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설인신경. 자, 설인신경이 어떻게 되는지 하면 9번 자. 여기 폰 쓰고, 자, 요게 메둘라입니다. 예. 자, 드디어 여기도 이제 9번. 주인공 9번. 예. 9번. 와. 자, 9번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세요. 오케이, 갑니다. 9번 신경 누클레우스 핵에서 자, 섬유가 나와요. 나오자마자 야도 볼록볼록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볼록이 하나 더 있어요. 자, 이게 뭐였다? 강갈리아. 강갈리아. 다 여기 있죠. 강갈리아. 강갈리온. 강갈리온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갖고 야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밑으로 가는 거예요. 가다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더니 여기에 큰 강갈리아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렇게 가까이. 네. 그렇게 이렇게 갔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가지가 또 하나가 나왔다가 또 가지가 나왔다가 이렇게 되었다. 자, 드디어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갖고 쫙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9번의 양상인데, 자, 이름 다 들어줄게요. 수프리어, 뭐냐면 살리바토리. 자, 살리바토리가 뭐죠? 타액이에요, 타액. 기가 막히게 침을 내게끔 만들어주는 신경핵인 거예요. 그 침 계속 흘리면 안 돼요. 자, 이 수프리아 간갈리아니고, 이거 뭐냐면 상타액 신경절 이렇게 되겠죠. 상타액 신경절. 요거는 하타액입니다. 그냥 적을 수 있겠죠. 자, 그럼 요 위에 올라간 신경절이 뭐겠어요? 이렇게 좀 잘 모르죠. 미리 말씀드리면 여기에 거대한 침샘 덩어리가 있어요. 이 침샘 덩어리 이름이 뭐냐 하면 유명합니다. 파로티드. 그래서 여러분 이하선염이 뭐냐, 우리 저 어릴 때 볼치기 많이 했는데 볼거리, 그거 봐, 볼거리가 일어난대요. 자, 요 핵이 OTIC 간갈리온입니다. 예. 이거 OT이 뭐죠? 귀란 말이에요, 귀란 말. 그래서 이하선이라는 게 뭐냐 하면 기밑샘이잖아요, 기밑샘. 예. 기밑샘이, 귀 밑에, 여기 침이 가장 어디 많이 고여 있는 줄 알아요? 이 귀 밑에 여기 이만큼 덩어리 침샘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이하선, 이걸 뭐냐면 파로티드 글랜드예요. 침샘이요. 예. 이걸 뭐냐면 이하선이라고 그래요. 이하선염, 그 염증이 생긴 게 볼치기요. 막 이렇게 붙잖아. 요즘 혹시 그거 본 건데, 우리 어릴 때,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이거 뭐 노상 이렇게 해갖고 겨울에 막 이렇게 부어갖고 볼치기. 그렇죠? 볼거리. 우리 볼치기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막 부어갖고 오잖아요. 참 흔했는데, 지금은 어쨌든 그 참 보기가, 어쨌든 뭐 살기 좋게 된 거지. 네. 그게 바로 이하선이에요. 예. 됐죠? 자, 그 다음에 요거에 요렇게 갖다 붙는 기관이 뭐냐 하면 탄실이요. 톤실. 톤실이 뭐죠? 편도예요, 편도. 저도 중학교 때 편도 부어갖고 굉장히 고생 많이 했는데, 예, 편도. 그 다음에 요거 요렇게 있는 기관이 뭐냐 하면 턱이요. 예, 혀고, 편도요. 예.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자, 요거 내가 칼라로 그려줄게요. 요거는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요 블루 해갖고. 자, 이게 뭘 같아요? 이거 관여하는 이게 그 유명한 경동맥이요. 목동맥, 따라서 목동맥. 목동맥까지 야들이 지금 늘어와 있어요. 이 신경 가지가. 어디서? 9번. 이 가지가, 자, 이거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뒤에. 이렇게 와갖고 이쪽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센서예요, 센서. 자, 그 다음에 이쪽도, 지금 뭐냐면 요걸 부르는 이름, 이렇게 나온 걸, 목동맥 팽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목동맥 팽대. 이게 막 붉어져요. 혈압이 높아지면 붉어지는 거예요. 이게 커지니까 혈압을 재는 센서가 여기 갖다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면, 사이너스 카로티드요. 목동맥이 카로티드입니다. 카로티드. 네, 다 이 용어 아셔야 돼요. 목동맥. 그래서 우리가 혈압을 센싱할 수 있는 부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거, 요거 있는 요 부위가 뭐냐면 카로티드. 카로티드 발이란 말 써요. 소체란 말입니다. 이게 바로 뭘 하냐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쪽이 O2, CO2, pH, 케미컬 센서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혈류에 들어가 있는 이산화탄소 농도, 특히 이산화탄소 농도, 산소 농도, 양성자의 농도, 그걸 모니터링 하는 거예요. 네. 그게 무슨 신경? 바로 서린신경이 하는 거예요. 자, 이걸 영어로, 여기 영어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글라소 파린시아.
자, 그러면 요 양상이 실제로 그러면 이 주인공들이 어떤 식으로 신경 회로가 되어 있는가? 자, 요거는 그림 이 전부 다 뭐냐면 폰스에서부터 연수 쪽에 일어나는 거, 주로 연수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주 무대가 연수 쪽이요. 그래서 자 이걸 연수를 이렇게 반만 이제 이 그림을 아시니까 이제 뭐냐 하면 요 세 가지 관계가 신경 회로상으로 어떻게 되는가 보여주는 거예요. 요 세 가지 관계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 반만 그릴게요. 반만 그립니다. 잘 그리셔야 돼요. 이렇게 해갖고 이 폰 쓰고 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금 요 하나 더 있잖아요. 요 선. 요걸 조금 지금 요 선을 확대한 거예요. 요 면적을. 요거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요 곡선이 요 곡선이요. 됐죠? 자, 지금부터 자, 요거 단큐에 한 번에 다 이름 통과해버려야 돼요. 자, 같이 이 세 가지 그 개념 잡아줄게요. 그래서 먼저 뭐가 있나 하면 쯤에 있는 게 뭐냐 하면 11번이요. 요거. 11번인데 자, 11번에서 나오는 걸 자, 무조건 한 바퀴 더 따랐어요. 5개, 이게 척수신경이에요. 이쪽은 척수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척수에 5개를 신경핵에서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이게 뭐냐면 C1에서부터 C5예요. 자, C는 뭐죠? 세비칼, 경추신경 5개가 지금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하면 11번 X살인데 이걸 뭐냐면 스피널 X살이라고 해요. 스피널 X살이. 네, 스피널 X살이 5개 이렇게 올라와서 모아지는 거예요. 이 신경다발이 올라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그려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주연급 조연이 나와요. 야가 누구냐 하면 앰비규어스예요.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앰비규어스 핵에서도 섬유다발이 5다발이 나와요. 자, 밑에서부터 올라갑니다. 하나, 둘, 셋, 넷까지 하고 5개는 좀 이렇게 사이를 두고 이어서 하셔야 돼요. 이 그림. 그래서 요렇게 나오는데 요걸 5개를 이렇게 4개 한 개 나눈 게 뭐냐면 요게 성질이 달라요, 또. 예. 그래서 요 4개가 한꺼번에 이렇게 모아지는 거예요. 요 한꺼번에 4개가, 잘 들었어요? 요 한꺼번에 4개가 뭐냐면 크레니얼 액세서리요. 다시 크레니얼 액세서리. 스피럴 액세서리. 그래서 액세서리 11번 난반은 어떻게 되냐면 스피럴 액세서리하고 크레니얼 액세서리 합쳐갖고 부르는 이름이 그냥 액세서리 부신경이요. 따라서 척수부신경, 내부신경, 아니 내신경 부신경. 자, 드디어 이제 우리 등장 주인공 나와요. 주인공 누구죠? 미주신경이 나오는 거예요. 자, 미주신경이 어떻게 붙는가 보세요. 지금 요거 있는 미주신경입니다. 미주신경. 전체가 나. 자, 등쪽 미주신경. 등쪽 미주신경. 자, 이거 워낙 위대하기 때문에 느낌표를 그리십니다. 느낌표. 자, 느낌표를 하나 그린다 생각하시고 하면 돼요. 느낌표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주인공이요. 등쪽 미주신경이요.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미주신경에서 나가는 야들도 5개예요. 엄밀히 말하면 6개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숫자가 더 중요해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요렇게 모여갖고 미주신경에 나오는 신경 섬유답이 요걸 이제 통과하는 거예요. 통과해서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나오죠. 여기서 하나 나오는 거는 아예 야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자, 지금 이 개념 잘 따라오셔야 돼요. 이렇게 가다가, 자, 이렇게 해갖고, 요 간갈리온이 하나 형성돼요. 자, 그 다음에 이쪽 가갖고 또 간갈리온이 하나 형성돼요. 네. 그리고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걸 조금 개념을, 자, 요거서부터 요거는 색깔을 조금 달리 해주는 게 개념 잡을 수 있어요. 요거서 나오는 야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가서 야를 타요. 야하고 같이 가요. 그래서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앰비규어스에서 나온 한 신경 다발이 미주신경의 한 핵인데 이 미주신경 한 핵, 이 핵이 뭐냐 하면 하타핵이요. 신경핵이요. 하타핵 신경핵은 뭐냐 하면 그 12가지 신경에 들어가지는 않는데 중요한 거예요. 하타핵 신경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요 신경이 바로 요 신경을 뭐라 하냐 하면 9번 신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서린신경이 되는 거예요. 요게 서린신경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메인으로 가는 자 미주신경 자 미리 말씀드릴게요. 요거 두 개를 합쳐갖고 미주신경이라고 그래요. 회로상으로. 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야도 이렇게 들어가서 가자마자 간갈리안을 만들어요. 자, 그대로죠. 어디 간갈리안 있죠? 이 두 개 간갈리안을 말하는 거예요. 상베이갈, 하베이갈 간갈리온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 두 개, 이 상타액, 하타액 간갈리온이 바로 요거 있잖아요. 됐죠? 자, 요 두 개 간갈리온 있잖아요. 이게 저 9번 신경이잖아. 서린신경이잖아. 서린신경하고 그려놨잖아요. 이 두 개 간갈리온 있잖아요. 거기에 요거 와 있다는 그렇게 말이, 그런 의미요. 그 다음 여기 이제 간갈리온 있죠? 그 다음 이렇게 가서 요거 잘 따라오셔야 돼요. 여기 지금 이제 묘미가 있어요. 이쯤에 간갈리온이, 큰 간갈리온이 있어요. 이게 이제 바로 미주에서 나오는 간갈리온이죠. 그 다음 이렇게 가서 야들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요거 잘 따라오셔야 돼요. 여기에 때 유명한 세 가지 브랜치가 나와요. 이게 세 가지 브랜치가 나와요. 됐죠? 자, 그러면 이 간갈리온을 타고 무슨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지금 야들이 지금 뭐 했잖아요. 야들이 어디죠? 앰비규어스에서 나온 네 개가 야들하고 같이 가요. 이걸 타고 가요. 이렇게 타고 가요. 자, 이 개념이 어렵습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스피널 액세서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스피널 액세서리는 이렇게 와갖고 야하고 같이 가다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쯤 와갖고 새끼로 빠져요. 빠져갖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이렇게 두 갈래로 가요. 네. 이렇게 가고, 오케이. 그래서 이걸로 가갖고 뭐냐면 이쪽 가갖고 뭐로 가느냐 하면 등 쪽 세모근으로 가요. 운동하는 분들 알죠? 등 쪽 세모근. 이게 성모근이에요, 성모근. 스님들 쓰는 모자 같아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목비근이요. 다 이 중요한 근육들입니다. 목비근으로 가요. 척수에서 나온 거니까 당연하겠죠, 어떤 의미에서. 척수, 경추에서 나온 거예요. C1에서 C5로 나온 이 신경성다발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중요한 거는 요거 두 개를 합쳐갖고 뭐라 그러냐 하면 이게 바로 11번이에요. 이게 11번 신경이에요. 그래서 따라서요. 9번, 10번, 11번 다 됐죠. 항정을 이렇게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요거 이제 묘미가 이쪽에 와요. 요 세 가지 이름이 기가 막혀요. 세 가지 이름. 요 세 가지 나온 이름을 적어줄게요. 이 첫 번째 나온 게 파린제알이에요. 파린제알은 참 뻔해요. 그냥. PHARYNGEAL 브랜치요. 파린제알. 요 중간이 뭔지 알아요? 중간이 뭐냐면 수프리알, 나링지알이요. 예, 끝까지 물고 늘어요. 수프리알, 나링지알이에요. 자, 묘미는 좀 마지막 브랜치요. 이 마지막 브랜치 이름 뭔지 알아요? 네? 뭐? 이거 아는 사람. 리처드 도킨슨의 그 작년 2년 전에 나왔던 번역된 책이 상당히 괜찮아요. 그 책에 첫 장부터 해갖고 서너 페이지 걸쳐갖고 기린 목을 보여주면서 장하게 설명한 게 나와요. 그러면서 진화의 그 진면목을 보여주는데 무슨 이야기인 줄 알아요? 이 신경은 미리 말씀드리면 무슨 신경이냐 하면 한자로 반해신경이라고 해요. 따라서 반해신경. 그 되돌이 신경인데, 자, 영어로 적어줄게요. 뭐냐 하면, 리커런터. 리처드 도킨슨이 이거 하나를, 이거 영국 왕립협회에서 실제로 해부해갖고, 기린 해부해갖고, 이 리커런트 회로를, 신경을 그 전문가들, 학생들 다 보여주는 거예요. 해부가 다 보여주면서, 기린 목이 얼마나 길어요. 2, 3m 되는 그 기린 목인데, 결국 뭐냐면 이게 이 리커런트가 심장 대동맥 아크를 관통해 와요. 근데 우리는 지금 심장하고 메둘라하고 얼마 안 떨어져 있잖아.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 기린은 얼마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이게 심장이라면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기린은 심장이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대동맥 할이 여 밑에 있어요. 그래서 이 신경이 쫙 들어와갖고 기린 목이 진화에 따라 신경도 같이 진화한 거예요.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 끝까지 중간에 해군하지 않고 이 고향을 따라갖고 이 대동맥 돌아갖고 이 오는 게 몇 메타 되는 거예요. 이 신경 하나가. 그걸 학생들한테 직접 기린 목을 쳐갖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실제로 그냥 그게 어떻게 이렇게 돼 있는가를 해볼 다 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자, 리커런트 나링지알이에요. 리커런트 나링지알이에요. 나링지알 브랜치요. 이걸 뭐냐면 반회신경이라고 그래요. 반회. 돌이킬 반자 반회. 반회신경이라기도 하고 되돌이 이거 뭐죠? 나링지알이 뭐죠? 나링스가 뭐죠? 후두. 되돌이 후두 신경이에요. 좀 우리나라 말로 되돌이 후두 신경이요. 진짜 어쩌면 이 전체만큼 중요한 단순한 세계의 그림이에요. 어쩌면 이 전체만큼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한번 보면 다 암기할 수 있어요. 한번 보면 그래도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자, 그래 볼게요. 자, 하나를 그리시고 워낙 간단한 그림이요. 자, 두 번째. 이 이상 간단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 본질을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이거는. 근데 요거는 한 상을 더 그려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는 뭘 그려주셔야 되느냐 하면, 자, 다른 색깔로. 자, 다 색깔 바꾸고 이어서 격까지가 나와갖고 스탑. 이쪽에서 격까지가 나와갖고 스탑. 자, 동일해요. 이어서 격까지가 나와갖고 스탑. 이어서 격까지가 나와갖고 스탑. 네. 자, 마지막으로 네. 이어서 격까지가 나와갖고 스탑. 이어서 격까지가 나와갖고 스탑. 네. 이게 뭔지 알아요? 이거밖에 없어요. 됐나요? 근데 이거 저도 이걸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세상에 바뀐 거 없어요. 사실 구조적으로 바뀐 거 없어요. 네. 진짜 눈물이 쏟아질 정도예요. 이걸 딱 같이 놓고 보면 걷고 숨쉬고 걷고 생각하고 회로적으로 동일하다는 걸 알면서 예. 생각이 예. 우리의 숨하고 걷고 이 모든 것들이 내각적으로 보면 척방향 억제 현상이라는 거예요. 상호 억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정확히 이 센터 이름들이 이쪽에 동그라미 치세요. 네. 이 센터가 도살 레스파토리 누클리어, 벤트랄 레스파토리, 레스파토리가 뭐죠? 호흡이란 말이에요. 벤트랄 레스파토리 호흡. 자, 그 다음에 지금 뭐냐 하면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 이쪽 라인이 신근, 굴근이요. 간단히 하면. 그렇죠. 우리 교본으로 신근, 굴근, 신근, 구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예. 그 다음 요거는 뭐냐 하면요. 요건 이제 누르사이 조금 한 분들은 이제 감 잡을 거예요. 요게 바로 뭐냐 하면 살라머스 근물핵이요. TRN. 자, 우리 공부했죠. 살라믹 넥트쿨라 누클레어스. 바로 이거예요. 그 다음 이쪽은 대뇌 피질이요. 이쪽 피질에 이거는 4번 층이요. 이건 6번 층이요. 자, 이거는 뭐냐면 살라머스요. 시상이요. 자, 이 세 그림의 핵심이 뭐냐면요. 교본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숨 쉬는 것도 따라서 덜숨, 날숨, 그 다음에 신근, 굴근.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이거는 뭐냐면, 자, 우리 생각도 한꺼번에 두 개를 못 한다는 이걸 회로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한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이 일어난 요 출력이 이쪽으로 입력 억제를 해버려요. 다른 생각을 못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만 한 생각이 되는 거예요. 요 한 덩거리가 한 생각이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대뇌 피질하고 나중에 이제 이건 나중에 강의인데 미리 땡기 이야기하면 대뇌 피질이 있고 살라머스가 있어요. 잘 들었어요? 살라머스가 있고 대뇌 피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이라는 건 뭐냐면요. 대뇌 피질하고 살라머스 사이에 핸드세이커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한꺼번에 두 개 할 수 없어요. 대뇌 피질의 이 코텍스의 한 부분하고 살라머스의 한 해가구가 인텍션을 하고 있는 거 이렇게. 요 쌍이, 요 결혼한 쌍이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요게 결혼한 한 쌍이요. 예. 네. 요 결혼한 한 쌍이 지금 한 순간에 한 생각이요. 그리고 그 다음 생각을 하려면 여기로 가야 돼요. 요 생각을 할 때는 요 회로를 억제하는 거예요. 요게 요렇게 가서 억제를 해버리는 거예요. 요 생각할 때는 요 회로를 억제하는 거예요. 이 발 나갈 때 다른 발 이렇게 교대로 한다는 거하고 동일해요. 이거요. 생각은 뭐냐? 이거 같은 거예요. 회로적으로 보면.
자, 심장도 다 우리가 그 뭡니까 폰스부터 우리 브레인이 컨트롤 한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그때 참 묘미가 있어요. 심장을 공부해 보면 기가 막힌 묘미가 있어요. 폰스에서부터 시작해요. 심장을 컨트롤하는 거는 이 중심을 해갖고 자, 이 그림은 그만큼 중요해요. 요 그림을 이해하시면 이제 그림 따라올 수 있어요. 이렇게 잘란 거예요. 잘랐을 때 여기에 핵들이 일단 크게 세 개만 그려주세요. 이게 항상 나오는 핵이에요. 네. 그래서 중간에 있는 이 핵이 바로 우리 주인공이요. 뭐죠? 미주신경 덩쪽 핵이요. 이게 X예요. 미주신경 덩쪽 핵이요. 자, 미주신경이 교감이요, 부교감이요. 부교감이요. 그래서 미주신경은 심장 박동을 가속시키냐, 늦추느냐. 늦추는 쪽으로 가요. 예. 그래서 그런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쪽에 심장 박동 그 관련되는 핵이 두 개 있어요. 요 핵은 늦추는 핵이요. 디악셀레이션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 요거는 악셀레이션 시키는 핵이 이렇게 있어요. 예. 그래서 자, 악셀레이션 가속시키는 핵에서 그 다음 어디 나오냐? 그 다음 그림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여러분들 척수를 그려주셔야 돼요. 자, 빨리 가운데 이렇게 먼저 하세요. 일직선을 긋고 척수를 그리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는데 이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쯤에 와서 이렇게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 반원이 되잖아요. 약간 반원이 된 상태에서 요것은 조심해야 돼요. 약간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요게 척수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자, 그 다음에 척수는 자르는 부위마다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프로타임을 기억하시면 돼요. 자, 척수는 반대입니다. 안쪽이 신경세포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바깥이 섬유다발이 나가는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 내가 이 척수에 대해서 거의 1시간쯤 강의를 해줄 테니까. 네. 자, 이렇게. 일단 요렇게 그리셔야 돼요. 자, 주목하세요. 척수에, 자, 그래서 뭐냐면, 이쪽을 정각이래. 딱 정각. 예, 그 다음에 후각. 각이란 뿔각자입니다. 예, 그런 형태도 있고, 요 중간 부위가 교감, 부교감 센터가 됩니다. 중간 부위가. 예, 중간쪽 관계 나오는. 자,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지금 요 엑셀레이션입니다. 엑셀레이션 나오는 요 신경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시냅스를 해요. 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척추 정각 알파 누론으로 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어쨌든 자, 알파 누론에서 이 가지가 나와요. 네. 알파 누론 너브입니다. 신경이고 요렇게 해서 요렇게 관이 있어요. 요렇게 하면 이렇게 패키지된 그 내부로 삿다리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쪽에서도 요렇게 후근에서도 이렇게 나와요. 이건 사실 그렇게 아니고 요렇게 상관없어요. 자, 요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두 개가 이어서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만나고, 자, 요 중요합니다. 요렇게 돼갖고, 요 부분 굉장히 중요해요. 요렇게 와갖고, 요걸 만나요. 만나고, 요쯤 와갖고, 옆으로, 요런 걸 만들어요. 하나는 이렇게 그냥 가요. 가고, 요렇게. 요게 가장 핵심입니다. 요렇게 해서, 요렇게.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게 요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요거에서 또 요렇게 있는 거예요. 자, 혹시 이거 이름 아는 사람? 따라서요. 교감신경기둥. 네. 자, 집중하세요. 교감신경기둥.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서 나오는 이 신경이 이게 알파 모터 뉴런에서 받아갖고 이렇게 와요. 이렇게 오면 요 교감신경절, 간갈리안 여기서 시냅스를 해요. 시냅스를 해갖고 위로 올라가요. 그 다음 여기서 다시 시냅스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예요. 자, 이거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어디로 가는 거 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그려야 돼요.
자,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그 다음에, 자, 심장을 그려줘야 돼요. 자, 심장을 내가 간단히 그려줄게요. 요거는 일단 간단히 그려줄게요. 심장은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지. 자, 간단 약식으로 일단 그립니다. 개념만, 심장이요. 자, 이게 우심방, 자심방, 우심실, 자심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대동맥이 사실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야가 이렇게 와갖고 이쪽에 와서 시냅스를 일단 해요. 그 다음에 이쪽에 와서도 또 시냅스를 하는 곳이 있어요. 요 두 부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심장을 이해하는데 미리 말씀드린 이 두 부분 이름이 뭐냐 하면 워낙 중요합니다. SA 이게 따라서 동방결절. 이쪽이 뭐냐 하면 방실결절. 요거는 AV라고 그래요. 자, 이걸 뭐죠? 교감기둥이요. 교감신경기둥. 교감신경기둥이요. 우리나라 말로. 그 교감이니까 뭐죠? 박동을 많이 시켜주는 거예요. 위험하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박동을 폭발하지 않게끔 속도를 줄여줘야 되잖아요. 줄여주는 게 기량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줄여주는 게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요 센터에서 감속센터에서 자 요걸 적어줄게요. 요게 감속센터예요. 그 다음 요게 가속센터예요. 됐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등쪽 미주신경이 부교감신경이잖아요. 등쪽 미주신경 시냅스 해갖고 감속시켜주는 거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부터 잘 따라오세요. 이렇게 와갖고 여기서 이렇게 억제를 해주고 또 하나는 여기서 이렇게 억제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내 강의가 생리학 강의가 아니요. 근데 공부를 해보시면 결국은 다시 숨 쉬고 걷고 생각한다. 이게 동일한 현상이라는 걸 알게 돼요. 다시 숨 쉬고 걷고 생각한다. 그래서 허파를 만나고 심장을 만나는 거예요. 네. 전율을 해요. 전율을 해요. 언어가 뭔지, 인간의 사고가 뭔지 공부하시고 싶은 분들은 이 숨 쉰다는 행위에 대해서 생리학 책을 그 중요한 챕터를 완전히 독파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걷는다는 행위로 넘어가요. 네, 걷는다는 행위의 핵심, 그 다음에 생각하는 행위의 핵심은 요 그림을 일주일 동안 생각해 보세요. 다 동일한 현상이에요. 뭐냐 하면 교본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교본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동일한 신경회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직렬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 신경회로가 많이 모여갖고 드디어 우리 대뇌 피질이 형성된 거예요. 근본 메커니즘은 숨 쉬는 날숨, 들숨, 이 기량적 작용이에요. 그거밖에 없어요, 사실은. 네. 그래요. 자, 수고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첫 시간에 이야기했던 숨 쉬고 걷고 생각한다. 저는 이제야 이 문장이 왜 이렇게 중요했는지 알 것 같은데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모든 인체의 작용이 뇌에서부터 비롯됐다는 것. 인체의 신비에 다시금 놀라게 됩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